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이한 컨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컨텐츠와는 달리 한중일 아마 문화 삼국지라는 가제로 해서 삼국의 어떤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보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컨텐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화투, 그리고 일본의 하나후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컨텐츠가 상당히 간단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조사해야 할 내용이 상당히 많았고 저도 그 조사 과정 중에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화투의 정의입니다. 민속 용어로 48장으로 된 놀이용 딱지다 또는 그것으로 행하는 오락이나 노름이다.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계절에 따른, 이게 중요해요. 계절에 따른 솔, 매화, 벚꽃, 난초, 모란, 국화, 오동 따위 12가지의 그림이 각각 4장씩 모두 그래서 44장이죠. 12 곱하기 4 해서 짓꽃땡, 육백, 고스톱 따위에 노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여 중에 오동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 특히 난초라는 부분은 결정적으로는 틀린 부분이죠.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투를 조금 더 간단히 설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말 속뜻 사전에 있는 사전적 정의입니다. 일단은 꽃, 화, 싸움, 투자가 되어 있고 꽃이 그려진 딱지로 하는 노름이다. 싸움투를 노름 해서 우리 보통 노름이라고도 얘기하죠. 노름판 할 때 이렇게 정의하고 있네요. 꽃이 나오는 꽃들의 전쟁, 꽃의 싸움, 꽃싸움 상당히 시적이면서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일본에도 그대로 쓰고 있을까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투. 이거는 논란의 여지는 없죠. 일본의 카드놀이인 하나후다. 화투가 아니네요. 화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후기에 한반도로 전해져 변형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하게 근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스시마 섬의 상인들이 장사차 한국에 왕래하면서 퍼뜨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 후기 때 들어온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네요. 하지만 아주 정확한 기록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시마 섬이 어디 있느냐? 보시죠. 우리나라와 가깝겠죠? 구글 지도입니다. 여기가 큐슈고요. 여기가 부산입니다. 여기가 거제고. 스시마는 바로 이곳에 있죠. 사실은 스시마라기보다는 이거는 쯔시마입니다. 그렇죠? 뭘로 얘기하죠? 대마라고 얘기하죠. 이 대는 대할 대자의 일본 신자체입니다. 그렇죠? 쯔시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마도라고 얘기하죠. 마주할 대자의 일본식 글자체입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간략하게 간체자에서 이렇게 씁니다. 대할 대자입니다. 츠시마 섬이고 우린 대마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부산은 당연히 이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부산. 츠시마하고 부산은 상당히 가까워서 우리가 부산에서 큐슈를 가기에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하카타는 아마 이쪽에 있을 텐데요. 이쪽에. 그 전에 스시마까지는 더 금방 갈 수 있죠. 참고로 이 츠시마 섬은 일본 큐슈에 속해져 있고 일본의 나가사키 현에 속한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러면 부산과 츠시마 여기에서 상인들이 전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지리적으로도 이해가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본에서는 화투를 어떻게 부를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는 화찰이라고 쓰고 하나후다라고 읽습니다. 혹은 하나 가르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르타 혹은 카르타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하나후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후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화투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후다 자체도 시작은 16세기 후반이고 당시 일본은 포르투갈과 무역을 시작한 시절이다.
사실 일본이 맨 처음으로 교역을 시작한 것은 네덜란드라고 주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먼저 포르투갈로부터 국교 혹은 문화 교류가 시작됐습니다. 아마 우연한 기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난파선 표류를 하다가 일본에 도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그때 포르투갈 선교사를 통해 트럼프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좀 일찍 전해졌죠. 그러니까 트럼프 카드, 플레잉 카드라고 부르는 트럼프가 전해지게 되었고 카루타의 일종인 텐쇼 카르타로 호칭했다. 텐쇼라는 거는 천정의 일본어식 발음인데 이게 바로 1573년부터 1692년 우리는 일왕, 일본은 천황이라고 부르는 텐노의 연호입니다. 어쨌든 이때에 그래서 텐쇼 카르타라고 불렸는데 이게 이제 그 일본의 하나후다와 결합이 되는 과정이죠. 자, 하나후다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카르타라고도 말씀드렸죠. 하나가르타라고도 얘기했는데 카르타는 포르투갈어 카르타에서 유래한다. 결국은 카르타는 유추가 되겠지만 카드의 포르투갈식 표현입니다. 발음이고요. 그래서 가류다나 가류다 혹은 고파이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고파이는 골패가 되겠네요. 상당히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상당히 처음에는 약간 변종,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발전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후다가. 어쨌든 이때 포르투갈에서 일본으로 처음으로 전래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는 우리와 관련된 문화들도 꽤 많습니다. 포르투갈이죠. 일본입니다. 자, 어떤 게 전해졌을까요? 카르타 말고도 빵, 튀김, 조총, 기독교, 가톨릭이겠죠. 포르투갈이면 뭐 브라질도 마찬가지지만 가톨릭 국가에 거의 해당하니까요. 자, 그래서 빵이라는 것도 이때 일본의 전례가 되었는데 우리도 요즘에 아주 많이 쓰고 있죠. 튀김은 무엇이냐? 튀김은 바로 템푸라입니다. 템푸라, 우리는 덴뿌라, 오뎅 비슷하게 얘기하죠. 포르투갈어로 금육일, 그러니까 사순절을 뜻하는 거예요.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기간 있죠. 특히 카톨릭 쪽에 그런 게 있습니다. 뜻하는 템포라 혹은 향신료 양념을 뜻하는 템페로 에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그 포르투갈의 템포라를 보시면 그 콩 껍데기 같은 거를 이 옷을 입혀서 튀긴 다음에 그걸 생선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거를 이제 일본이 그때 그런 문화를 보고 실제로 새우도 튀기고 야채도 튀기고 했던 것이 지금의 템푸라의 어원이라고 하죠. 어쨌든 빵도 그렇고 템푸라도 그렇고 조총도 이때 포르투갈에서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임진왜란 때 상당히 우리를 괴롭혔던 그런 신형 무기였죠. 좀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그다음에 기독교 카톨릭 등도 맨 처음으로 일본에 전파한 것이 바로 포르투갈입니다. 이때 카르타도 함께 전래가 되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게 바뀌었느냐 보실까요? 오이초카브라는 일본식 어떤 지금도 화투로도 하나후다로도 사는데 이런 그 놀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1이고요. 2, 3, 4, 5, 6, 7, 8, 9 있고 10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0이 좀 특이하게도 트럼프에 있는 카드랑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방패라고도 보이고 그 다음에 열 십자라고도 보이네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끝수를 대결하는 것인데 하나후다와 서양의 트럼프가 합쳐진 게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더해서 겨루는 방식. 무언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는 섰다와 비슷한 느낌이 있죠. 여기서 우리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끝이 나옵니다. 화투나 투장과 같은 노름 따위에서 셈을 치는 점수를 나타내는 단위다. 그렇죠? 그래서 끝이라는 말도 우리의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자, 그래서 6이랑 5 더하면 4가 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오이초카브. 여기도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 포르투갈에서 전해져서 일본에 왔는지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우리말의
그 화투 용어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보실까요? 첫 번째 거. 예, 오이초 카부 중에 오이초는 숫자 8에 해당하는 외래어 스페인어의 오초, 포르투갈어의 오이뚜의 어떤 중간 지점에 있는 발음이죠. 오이초. 그러니까 오이초라는 말은 숫자 8을 나타냅니다. 카부는 스페인어, 포르투갈어인 까보, 까부, 끝 말단. 까부가 맞는 것 같아요. 끝 말단의 뜻으로 에서 기원했다는 설명이고 이게 카부는 결국은 숫자 9를 나타냅니다. 오이초는 8, 카부는 숫자 9. 근데 카부가 왜 중요하느냐? 중요하다기보다는 저는 화투를 잘 모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카부를 가보나 가보 정도로 부르고 있죠. 그래서 가보뛰기, 가보떼기, 굿뛰기 1인 화투놀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점치는 것도 비슷하기도 하고 혼자 화투를 노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저도 자세한 이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 가보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9라는 그렇죠? 포르투갈어에서 왔다는 거죠. 오이초는 8이고요. 오이초는 우리나라에서는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린 가보가 결국은 오이초 가부에서 왔다. 숫자 9의 뜻이다. 포르투갈어에서 왔다. 스페인어도 마찬가지면요. 그런 재미있는 설명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계속 가보죠. 자, 일부 학자들은 우리 이 투전, 돈전자 쓰기도 하고 이 전자를 쓰기도 합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트럼프, 그러니까 플레잉 카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반도의 투전에서 서양으로 건너가서 트럼프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도 있습니다. 결국 원조가 우리나라다. 조선이겠죠. 대한민국이라보다는 조선이고, 그게 서양으로 넘어가 트럼프가 되었다. 그렇다면 재미있는 가설이 생기는 거죠. 이건 일부의 학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투전입니다. 투전이 서양으로 건너가서 트럼프가 되었고 트럼프가 다시 포르투갈을 통해서 일본으로 건너가 하나후다가 되었는데 이 하나후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건너와 화투가 되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돌고 돌아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온 그런 설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골패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후다에도 다른 이름이기도 했는데 이걸 카르타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골패는 뼈가 들어갔기 때문에 골패라고 했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사위도 닮았고 또 뭐도 닮았습니까? 마작과도 닮아 있죠. 그래서 노름기구의 한 가지고 납작하고 네모진 작은 나무 바탕에 흰 뼈를 붙여 손가락 마디만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수효의 구멍을 새긴 것 모두 32짝이 한 벌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거는 아마도 중국에서 온 노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었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하나후다나 아니면 투전이 유행하기 전에는 이 골패도 꽤나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다 도박이죠.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도 이 골패가 강패라고 밝혀 도박하는 놀이로 나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골패와 관련된 또 속어가 하나 있죠. 모두 32짝이 한 벌로 되어 있고 골패가요. 배가, 백사, 아삼, 어사, 관이, 아육, 삼사, 삼오, 삼육, 사오각 한 짝이고 퉁소, 소삼, 백오, 백육, 진아, 장삼, 직흥, 준오, 사육, 오육, 준육이 각 2짝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중에 진아, 장삼, 준육, 아, 3, 6을 해서 아삼육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중국어에二三六 아삼육 그래서 二三六 해서 아삼육에서 왔다라고 국어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마작에서 쓰이는 골패의 쌍진아, 쌍장삼, 쌍준육의 세 쌍이고 쌍비연이라고 해서 끝수를 세 곱으로 친다. 네, 그래서 서로 꼭 맞는 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래서 보통 아삼육이라고 얘기하면 좋은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이렇게 짝꿍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좀 불량하게 거기서 끼리끼리 모여다니는 그런 친구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화투의 한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화는 꽃 화자입니다. 풀이 물론 이거는 발음을 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될 화자니까요.
근데 풀이 무언가 완전히 변화해서 만들어진 게 뭐죠? 바로 꽃의 모양이죠. 그래서 꽃화 7급에 배정되어 있는데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풀초는 이렇게 이어서 쓰셔도 되고 4획으로 나누어서 쓰셔도 됩니다. 자, 투자는요 좀 재밌는데요. 이 투자 원래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원래는 이렇게만 썼었습니다. 실제로 타이완, 홍콩, 마카오의 번체자에서는 이렇게만 쓰고 있죠. 이 글자를 보시면 싸움 투자입니다. 4급에 배정되어 있고 싸울뚜, 콩두, 마디촌 보시면 이것 자체가 싸울 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싸움 투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갑골문은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서로 손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싸우고 있는 모양입니다. 갑골문. 네. 그 문까지 이렇게 됐다가 소전의 아래 부분, 콩두자와 마디춘자가 생긴 거죠. 두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싸우고 있는 모양을 그린 상형 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화투, 꽃의 싸움이죠. 하나후다는 어떨까요? 꽃 화자는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꽃의 뜻입니다. 이 찰자는 나무 목자에 숨을 은자, 편지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나무 조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글씨를 쓰던 작은 나무 조각이다. 그래서 패찰이라고도 하죠.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단어에 쓰입니다. 그렇죠? 경매, 낙찰, 잘못되면 유찰, 그렇죠? 그 다음에 서찰이란 말도 있죠. 서신의 옛날 말. 명찰, 명찰은 좀 다르네요. 네, 이 명찰은 잘못됐네요. 이 명찰은 이름난 절의 뜻이고요. 이거 명찰. 네. 그리고 원래 명찰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잠깐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네, 원래 명찰은 이게 맞죠? 네, 명찰. 이름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찰자는 상당히 우리 국어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폐찰, 아니면 정찰제 할 때도 이 정찰 찰자 쓰고요. 향찰, 예전에 우리 이두와 함께 우리 문자, 한자 도금을 적었던 것도 있죠. 우리 발음 적었던 건. 현찰, 그렇죠? 카드 말고 현찰도 되고요. 개찰구도 이 찰자를 씁니다. 편지 찰자인데 상당히 우리 국어에도 많이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어쨌든 일본에서는 화투라고 하지 않고 화찰이라고 하고 훈독으로 하나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화투와 일본의 하나후다는 과연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하신 모양의 우리나라 화투입니다. 나중에 다시 상세히 설명드릴 일이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의 화투 일제강점기에는 이렇게 개인이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립민속박물관 소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시면 광이란 표시도 있고 뭔가 귀엽게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겠지만 오늘은 그냥 간단히 보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거는 1960년대 화투입니다. 오리온 나이론 화투라고 되어 있는 거 봐서는 이때부터는 우리가 플라스틱을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의 화투의 특징이기도 하죠. 오리온 나이론 화투. 그래서 이 달 위에 대포도 있고요. 홍단이 아주 단정하게 쓰여 있네요. 그렇죠? 조금 더 이것도 종이에 만든 것 같은데 나이론이라고 봐서는 뭔가 합쳐진 느낌이 듭니다. 플라스틱과 종이가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겉에는 거의 갈색으로 되어 있네요. 청단에는 또 청단 마크가 없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촬영한 화투인데요. 이렇게 요즘은 되어 있죠. 이게 거의 이제 표준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뒷면도 우리는 좀 특이하죠.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신 이 하나후다는 좀 다릅니다. 하나후다는 지금도 종이 재질로 만들고 있는데 완전히 종이는 아니고 좀 재료가 섞여 들어갑니다. 일단은 이거는 미국의 교도소에 있던 아리조나 수용소에 있던 수제로 만든 1940년대 화투네요.
하나후다죠. 일본 사람이 만든. 네, 이렇게 이 감옥에 있는 네, 자료 중에 화투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무료하고 심심했으면 감옥에서 많이 이걸 네, 그려서라도 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하나후다 1940년대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도 1940년대인데 이거는 몽골에 있는 억류된 일본 사람이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몽골, 그렇죠? 네, 손으로 다 그린 것 같죠? 재질을 딱 보면 종이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귀엽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 거는 역시 1940년대 싱가포르 창의 형무소에서 일본인 전범, 전쟁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이 억류되어 있던 일본 사람이 그린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지금하고 달라요. 이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귀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후다 구형 하나후다 그렇죠? 대량 생산됐던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초록색이 쓰였다는 것이죠. 초록색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게 식물의 잎이다라는 것이 조금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월별로 설명하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하나후다는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약간 디지털화된 것이죠. 도트가 좀 보이긴 합니다만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하나후다는 대략 이런 식입니다. 일본에서는 거의 하나후다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 국민이 한 경우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정작 일본은 거의 파친코 정도 많이 하고 있죠. 자, 지금 일본의 하나후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검은색 뒷면이 좀 인상적이고 역시 종이 재질의 느낌이 나죠. 네, 이 판을 까는 거는 우리랑 비슷하네요. 일본의 하나후다의 모습입니다. 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일본의 하나후다는 역시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1월에는 핑, 우리는 삥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12월은 키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랑 좀 다르게 11월과 12월이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이 창포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8월은 억새로 되어 있습니다. 11월은 이게 야나기니까 버드나무네요. 자, 우리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투와 하나후다 과연 어떻게 다를까? 몇 가지 포인트를 가져왔습니다. 전부 비교하기에는 영상이 너무나 길어지고 장황해질 것 같아서 몇 개만 일단 추려보았습니다. 혹시 나중에 누락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후속 컨텐츠에서 다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히 보시죠. 자, 우리나라 화투, 그 다음에 일본의 하나후다. 뒷면입니다. 크기가 보통 35mm에서 53mm, 두께는 약 1mm 두께인데 하나보다는 좀 더 그것보다는 두터워 보입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이고요. 뒷면에 요철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철이 이렇게 있죠. 울룩불룩. 일본은 뽕나무 또는 당나무 껍질을 벗기고 점토와 혼합해서 만든 화지를 여러 겹으로 겹쳐 판을 만든 후에 그 위에다가 전통 일본식 인쇄법으로 인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엔 붓으로 그렸겠지만 지금은 인쇄를 하는 모양이네요. 많이 다릅니다. 또 차이점 보시면 이거는 우리나라의 오광이죠. 아시다시피 오광입니다. 이것도 일본에서 오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코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만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빛 광자가 하나씩 다 그려져 있는 반면 일본에는 보이지 않죠. 이 부분도 우리 화투와 일본의 하나후다의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광이라고 인식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친절하게 표기를 해주었고 일본에는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볼까요? 이번에는 우리는 송악, 벚꽃, 팔공산, 똥, 비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송악 비슷합니다. 벚꽃도 비슷한데 벚꽃과 막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쿠라니 마크. 팔공산, 이게 산이 아니라
스스키, 억새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또 8월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똥 아니고요. 여기네요. 오동, 키리니 호오 해서 오동의 봉황입니다. 닭똥 아니고 봉황의 오동나무 잎과 꽃입니다. 비, 일본에도 아메비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야나기니 오노노 미치카세 혹은 오노노 토후라고 해서 이 사람 이름을 적어놨고 옆에 개구리가 비슷하네요. 이거는 그려져 있습니다. 우린 비라고만 하는 거에 비해서는 일본에서는 이렇게 버드나무까지 좀 더 세세하게 나와 있네요. 검은색, 신형이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아마 구형일 때는 이게 아마 초록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명칭이 좀 다르죠. 그리고 또 눈치를 채셨겠지만 월이 좀 다릅니다. 1월, 3월, 8월, 11월, 12월에 우린 광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11월과 12월이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오히려 비가 11월이고요. 이 키리, 오동나무가 12월입니다. 그 점은 우리와 다릅니다. 어차피 일본이든 우리든 1월부터 10월까지가 꽃이나 어떤 이런 거에 관련이 있고 11월과 12월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 계절과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왜 12월이 오동나무인지는 나중에 12월 컨텐츠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일본의 구형 카르타 하나후다인데요. 하나후다는 5색 인쇄로 되어 있는 반면 우리는 4색 인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세부적인 묘사가 없어서 이게 과연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도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또 있습니다. 일단 테두리 색이 우리는 빨강색, 일본 하나후다는 보통 검정색이 기본이고요. 자, 보시면 우리는 단이라고 합니다. 이 단자크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하이크를 적는 이 종이 쪽지인데 이게 있을 때 보통 점이 이렇게 흩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하나후다에는. 근데 우리는 점이 없죠.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는 비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야나기 그 버드나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는 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도 초단으로 세지 않고 있죠. 일본도 이것은 따로 무언가 외톨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5점은 맞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런 패로 얘기하고 있죠. 또 하나 청단의 색깔이 기본적으로 일본은 보라색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청단해서 글씨도 써 있고 파랑색으로 하늘색 혹은 파랑색으로 인쇄가 되어 있죠. 참고로 얘는 국화고요. 얘는 등나무입니다. 흑사리가 아니고요. 자,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는 우리나라 민화투 기준으로 해서 광이 20점, 10끝은 10점, 뭐 동물도 있고 사물도 있죠. 5끝, 이 홍, 청홍, 그다음에 초단이 있는 게 5점. 껍데기에 있는 피와 쌍피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는 0점이죠. 일본에서는 광, 그 다음에 이거는 히카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탄에 탄자크, 카스라고 해서 단책, 그 다음에 이거는 찌꺼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는 거는 찌꺼기가 1점이라는 게 좀 다른 부분이 있겠네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 설명해 보시면 찌꺼기, 이 카스, 껍데기가 0점인 경우도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랑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은. 대신 껍데기가 1점인 경우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영상은 길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화투와 일본의 하나후다가 어떻게 다른지 혹은 뭐 유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컨텐츠부터는 이 화투의 각 월에 대한 그림에 숨겨진 비밀 혹은 거기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할 것,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그림의 해석이 좀 다른지, 모양이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1월부터 12달, 12월까지니까 12개의 컨텐츠가 제작이 될 예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컨텐츠도 좀 기대를 해주시고, 그래서 금일의 컨텐츠 아마 한중일 문화 삼국지 카테고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문화를 처음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화투, 일본의 하나후다에 대해서 조금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뭐 이 화투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다소 누락이 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좀 보완해서 다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조사한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